네, 반갑습니다. 비니아입니다. 무료로 배우는 경매 기초 강의, 오늘은 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차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매 물건의 권리 분석 중에 건물이 있는 물건에 한해서는 사실상 임차인이 권리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가 해당 경매 물건 권리 분석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등기상의 하자나 기타 권리 문제는 그렇게 많이 대두되지가 않고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건물이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따져볼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를 배우는 기초 단계에 있어서 임차인에 대해서 권리 부분을 어떻게 챙겨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앞번 영상 1강부터 순차적으로 같이 좀 따라오시게 되면 경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따라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좀 보조를 맞춰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강의도 임차인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기본적인 상황 하고요. 그리고 경매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입장에서 기초적인 부분 살펴볼 것들 몇 가지를 짚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임차인 현황에 대해서 임차인의 권리 부분에 있어서 챙겨봐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본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것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차인의 권리 분석을 하시면 아마도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있는 물건, 해당 경매 물건의 기본 권리 분석 중에서는 임차인 관계가 권리상의 하자 중에서 가장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잘 챙겨보시면 대부분 야기되는 임차인의 권리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보시기에 앞서서요, 저는 보이는 부동산 경매 사이트를 이용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경매 정보지를 이용하실 분들은 이 사이트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사설 경매 정보 사이트 다른 거 이용하시면 그걸 가지고 같이 이렇게 따라오셔도 됩니다. 자, 임차인 문제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저희가 경매 물건에 대해서 낙찰을 받고 명도를 진행하는 건들은 다 임차인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19번 임차인, 임차 점유자와 부딪히게 되는 문제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이 임차인이 내가 낙찰받고 나서 나가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대항력이 있거나 어떤 권리상에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법적으로 내가 바로 내보낼 수가 없고 상대방의 요구에 응해줘야 되는 그런 임차인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것을 판별을 할 수가 있어야지만 전체적인 물건의 가치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만약에 해당 임차인이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일정 금액을 받고 나가야 된다라고 대항력 및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비용, 현재 임차 점유하고 계시는 분의 요구사항에 대한 비용을 주고 나서 명도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금액 감안하셔가지고 입찰가를 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강의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대두되는 기본적인 부분 설명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강의에 앞서서 임차인은 크게 두 가지 종류예요. 일전 강의 때 설명드렸던 말소기준 권리, 말소기준 등기, 주로 근저당권이 많죠. 혹은 압류, 가압류, 그리고 임의경매나 강제경매로 표기된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런 것들이 말소기준 권리,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위쪽에 날짜가 빠른 게 말소기준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말소기준 권리를 확인을 하고 나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이 임차인이 그 날짜보다 빠르냐, 시간적으로 빠르냐, 전입한 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은 그 시점보다 늦냐, 이것에 따라서 대항력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를 확인할 때는 현재 경매 물건의 말소기준 등기, 말소기준 권리를 먼저 파악하셔야 된다. 그거 첫 번째로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 이전이냐 이후냐, 자, 이렇게 나눠봤을 때 말소기준 권리보다 시점이 늦는 사람,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말소기준 등기가 되어 있는데 2월 1일에 전입을 했어요. 자, 이렇게 말소기준 권리보다 시점이 늦는 사람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임차인 분들 같은 경우는 임차 보증금을 달라 이런 금전적인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낙찰자가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안 나가면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어떤 분들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강제 집행을 하더라도 시간 많이 걸리고 막 어렵지 않냐, 이런 말씀 주시는 분들도 간간히 계시던데, 예전에 인도명령 제도가 없을 때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점유자에 대해서 명도 소송을 통해서 또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렸어요.
그때는 경매 이 제도가 일반인들이 많이 활용하지도 않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좀 미비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경매가 상당히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대중화되면서 낙찰을 받는 사람에게 별다른 소송이나 집행 권한 없이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인도 명령 제도인데요. 낙찰 받으시는 분은 잔금을 내시고 나서 인도 명령을 통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낙찰 받으시는 분이 잔금을 지급하고 나서 최대 2개월 이내에 집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생긴 거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은 임차인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실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사비를 달라 하거나 협상을 해볼 수는 있겠죠. 낙찰자 입장에서 점유자가 요구하는 비용이 과다하다 싶으면 강제 집행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사실은 키를 쥐고 있는 그런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든 인도는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임차인, 빠른 점유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이 빠른 사람은 대항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대항력이라는 것이 용어에서 보다시피 대항한다. 대항을 할 수 있는 힘. 누구에게? 낙찰자에게. 낙찰자가 이제 내 집이 됐으니 잔금 내고 내 집이 됐으니 나가주세요 했을 때 싫어요. 난 여기서 더 살래요. 지금 안 나갈래요. 라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정리드립니다. 말소기준 권리, 말소기준 등기의 해당 날짜보다 먼저 전입이 되어 있는 경우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항력. 자, 오늘은 상가 임대차는 안 할 거예요. 상가에 있는 임차인 이런 얘기는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경매 초기 단계에서는 주로 주거용 주택,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요런 이제 경매 물건을 더 많이 맞닥뜨릴 거기 때문에 주거용 주택에 임차되어 있는 주택 임대차 보호에 관한 해당 법률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임차인의 권리 및 대항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근저당 설정을 하거나 다른 권리가 있을 때보다 내가 먼저 전입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만약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진행돼 가지고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법원에 내잖아요. 낙찰자가 이제 잔금을 법원에 냅니다. 채권자한테 바로 주진 않잖아요. 낙찰돼도. 자, 법원에 잔금을 납부를 합니다. 보증금 및. 자,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청산해서 현금화해서 돈을 줍니다. 왜냐?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이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현금화해서 나한테 좀 돌려주도록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법원은 낙찰자가 잔금을 낸 돈을 가지고 돈을 줘야 돼요. 채권자에게. 그런데 돈을 줄 때 이 돈을 나눠주는 기준과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배당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즉 다시 말해서 법원에서 낙찰자의 돈을, 낙찰자가 잔금을 낸 돈을 가지고 배당, 즉 나눠준다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일정한 규칙과 원칙에 의해서.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배당까지 내가 왜 신경 써야 되느냐? 나는 낙찰받고 해당 부동산 그냥 내게 됐으니까 이제 거기서 살면 되지. 내 건데 누가 배당을 얼마 받아가든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리 전입해서 임대차로 살고 있는 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냈을 거예요. 그죠? 전세든 반전세든 간에 보증금을 납부했을 거예요. 근데 이 임차인이 들어온 시점이 현재 경매로 넘어가게 된 그 부동산 물건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담보로 혹은 다른 금전적인 이유로 돈을 빌린 시점보다 이 임차인이 그 전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해당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해가지고 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일정 권한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선 변제권 그리고 대항력이라는 겁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여러분들은 용어를 깊이 있게 몰라도 돼요. 경매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야 전문 용어, 어려운 용어 다 이해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굳이 깊이 있게 용어에 대해서 꿰뚫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요. 자,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시간 순서대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권리보다 내가 먼저 전입해서 살고 있으면 나한테 먼저 돈을 돌려주겠다. 즉 다시 말해서 법원이 이 임차인에게 먼저 배당을 해주겠다라는 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대항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리 임차 권리를 갖고 있으면 빠른 시점에 저 집에 있으면 내가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리?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나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권리.
아시겠죠? 크게 이 두 가지만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낙찰자 입장에서 신경 써야 되는 이 두 가지 권리에 대해서 어떨 때만 신경 쓴다고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임차인일 때.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고 경매정보지를 보면서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상남도에 있는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은 전입 시점이 늦은 후순위 임차인을 한번 경매정보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 시점이 늦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죠? 별로 신경 쓸 게 없다 그랬죠. 크게 개의치 말고 입찰을 하시면 된다. 임차인이 있으나 별 신경 쓰지 말고 입찰하셔도 되는 물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매정보지에서 임차인의 전입 시점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경우 주로 어떻게 표기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는 이제 별도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서 빨간 걸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른 임차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그런 표기가 없네요.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빨간 게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자, 요런 거는 보게 되면, 자, 임차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임차인 현황, 자, 본건 부동산은 폐문 부재로 점유자 조사 불가해서 주민센터의 전입자 주민등록 열람 안 바 전입 세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원에서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고 나면 감정평가도 하고 현황조사도 하거든요. 이 현황조사가 뭐냐면, 법원의 직원이나 해당 물건을 조사하는 직원분께서 점유관계를 조사하러 현장에 가요. 현장에 경매를 신청한다고 바로 뚝딱 매각기일 공고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최소 5, 6개월 이상 기간을 두면서 이렇게 점유관계도 조사하고요, 감정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러면 해당 직원이 경매로 신청된 이 물건을 현장을 한번 가보게 돼요. 가서 점유자가 있는지, 임차인이 있는지, 또 감정평가 내용과 다른 게 없는지 이렇게 조사를 하러 간다고요. 이게 현황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황조사서도 따로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황조사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법원에 직원분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폐문이 부재되어 있더랍니다. 대부분 뭐 이런 경우가 많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경매가 진행되니까 마음도 불편하고 해서 다른 데 가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살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자, 폐문 부재다 그러면 임차인이 없을 가능성, 점유자가 없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현황상 그렇다는 얘기고, 일단은 점유자가 없는 것 같으니 주민센터 가가지고 세대 열람 내역, 전입 세대 열람이죠, 요거를 한번 발급을 해봤다는 거예요. 전입자가 있는지. 그렇게 조사를 해봤더니만 전입 세대 열람 내용상에 별다른 전입 세대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법원이 친절하게 현황조사 내용을 표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법원에서 해당 경매 물건이 진행이 될 때 현황조사와 더불어서 임차인이나 채권자나 해당 부동산 그리고 채무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중에 경매 낙찰되고 잔금 내고 나면 이 부동산에 대한 청산 비용으로 법원이 낙찰자에게 돈을 받는데, 이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 금전적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법원에 신청을 하세요 해서 배당 요구를 하는 기회를 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현장에서의 임차인이나 이해관계인들 같은 경우는 권리신고를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리신고라는 것이 마찬가지 내가 점유를 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보증금 등 기타 금전적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신고하라고 법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배당 요구와 권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 이 날짜까지 법원에서 해당 부동산을 청산하고 나서 현금화했을 때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배당 요구 신청을 해라, 이 날짜까지. 그렇게 법원에서 날짜를 정해서 시간과 기회를 준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이 있다면 배당 요구한 권리자하고 권리 신고한 내용을 집약해서 임차인 현황, 임차인의 권리 현황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임차인이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 다 조사해서 공시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경매하기가 사실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용어만 알고 특정 과정에 대한 대처만 할 수 있는 요령이 있다면 경매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법원의 직원이 가봤더니만 폐문 부재로 점유자 조사 불가해가지고 주민센터 가가지고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전입세대도 없더라. 자, 이런 경우는 법원이 공식적으로 소유자 외에 임차인이 없다라고 표기를 해놓은 거죠. 그죠?
그럼 이게 없는 거예요. 임차인이 없습니다. 뒤늦게 누가 와가지고 나 전입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요 해도 그 사람은 인도명령 대상자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다른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른 물건인데 내려보시면 자, 여기 임차인 현황 같은 경우는 자, 주민센터에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세대주 황모 씨 외 동거인 이모 씨가 전입되어 있다. 요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및 주민등록 등본 첨부함.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입세대 및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은 가족이라는 얘기죠. 그죠? 요거는 가족이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차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요런 경우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예요. 자, 여러분들 가족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상에 한 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인도명령 대상입니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특이한 케이스도 간간히 있긴 하나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고 요즘은 인정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전입세대 열람 주민등록등본상에 가족으로 되어 있으면 다 인도명령 대상이다. 그렇게 그냥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다른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 보시면 자, 임차인 현황에 이모 씨가 있고요. 임차인이 있긴 하네요. 그죠? 자, 근데 대항력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죠? 자, 저집한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 시점이 늦으면 대항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말소 기준 권리 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5일인데 전입일이 훨씬 늦습니다. 21년 4월 29일.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대항력이 없기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기 때문에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다. 임차인이 아예 없거나 폐문부재거나 뭐 별다른 내용이 없다. 혹은 임차인이 있지만 대항력이 없다. 이런 경우는 문제 삼을 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만 따로 이렇게 열람도 할 수 있습니다. 보도록 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딱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리 전입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좀 자세히 봐야 돼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물어줄 돈이 있는 사람, 안 나가고 버티는 사람한테 그 사람 보증금을 내가 내줘야 되는 사람, 이건 아니에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법원에 낙찰자가 잔금 내고 나면 나 돈 주세요 라고 신청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법원에서 돈을 다 받아 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전입 시점이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뭐 가족이야, 친지야, 소유주의 어머님이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면 꼼꼼히 보시되 내가 인수해야 될 권리가 확실히 있는 건지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매각 조건에 표기가 되어 있고요. 내려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장모 씨가 있는데요. 전입일자가 13년 11월 29일이에요. 이거 말소 기준 권리는 그보다 늦은 15년 7월 13일. 자, 전입일자가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죠. 그죠? 이렇게 대항력이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1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자, 이 말인즉슨 이 장모 씨가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받든 법원에서 받든 다 못 받아가면 버틸 수 있는,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는 대항력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그러니까 채무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거나 다른 사람한테 어떤 금전적 관계로 돈을 안 줘가지고 집행권은 얻어가지고 경매를 넣었다고 칩시다. 그 날짜보다 먼저 들어온 이 임차인의 경우는 이 보증금을 법원에 우선적으로 나부터 돈 주세요, 내가 먼저 전입을 했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에 관한 특례사항으로 내가 먼저 받을 수 있어요, 돈 주세요 라고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돈 돌려주세요 가지고 낙찰자가 낸 잔금으로 충당이 된다면 그 사람은 돈 다 받았으니까 버티지 않겠죠. 돈 다 받고 버틸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돈 다 받고 버틸 수는 없어요. 대항력 자체가 성립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법원에 돈 달라고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방법입니다. 자, 아래쪽에 뭐가 있습니까? 확정 일자가 있죠. 여러분들 임차인으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전입하고 동시에 확정을 받죠. 그죠? 동사무소에서. 그 날짜입니다. 확정받은 날짜. 이 확정이라는 것은 지금 이 물건처럼 경매가 진행됐을 때 내가 이 날짜에 들어왔으니 이 날짜 기준으로 해서 법원에서 먼저 나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권리를 좀 기재해 주세요 라고 임차인이 요청을 하는 것이 확정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확정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죠. 이렇게 돈을 먼저 법원에서 경매 진행 시에 법원에서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의 기준이 확정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입만 하고 확정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확정을 안 받으면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내가 먼저 그 가서 들어가서 살면서 전입도 했는데 확정을 안 한다면 현재 이 부동산의 소유주, 그러니까 채무자죠. 채무자가 그 뒤에 돈 빌려가지고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뒤에 사람들이 뭐 배당 요구를 하고 다 했는데 나는 임차인인데 확정을 안 받았어. 전입만 하고. 이런 경우에 법원은 해당 보증금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전입했지만 나 법원인데 당신 임차인한테는 확정일자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너한테 돈 안 줄 거야. 배당 못 해줘. 이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걸었을 때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법원에서 배당받을 권리, 그 시점을 공시하는 것이 확정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배당이 있습니다. 배당.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될 때 법원에서는 돈을 받을 사람한테 배당 신청을 하라고 해요. 배당 신청. 근데 일정 기간을 줍니다. 어떤 기간이냐면 배당 요구 종기라 해가지고 이 날짜까지는 여러분들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청을 하세요 해서 기간을 준다고요. 언제까지? 22년 3월 30일까지. 자, 그러면 이 임차인은 전입도 하고 확정을 받았지만 최종 단계로 뭐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권리 신고도 하고 다 했겠지만 배당 요구까지 마무리가 돼야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법원이 우선적으로 해당을 해준다, 돌려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의 시점보다 빨리 전입이 됐기 때문에 대항력 자체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대항력을 가진 선순위 임차인이 법원에 보증금을 달라고 신청을 했는지와 또 신청을 했다면 법원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요건이 돼 있는지를 보려면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 일자를 봐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확정일자는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나 이 날짜부터 전입을 해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 부동산이 경매로 진행되면 내가 이 날짜에 왔으니까 이 날짜의 기점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순서를 확정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법원에게 이 임차인이 나 이 날짜부터 살고 있어요, 체크해 주세요, 이러는 거죠. 이 뒤에 오는 후순위, 근저당이 있던 다른 사람이 여기 뭐 가압류를 걸었던 나는 그보다 빨리 이렇게 와서 살고 있어요. 11월 8일에 요거 기록해 두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확정이에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봐야 된다. 어떤 것과 비교한다고요? 후순위 채권자들의 권리 시점하고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 대부분은 전입 확정 일자가 거의 동일하거나 뭐 비슷하거나 그래요. 그래서 전입 확정이 대부분 빨라서 보증금을 받아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전입 확정 다 하잖아요. 임차인으로 가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입 확정을 다 합니다. 자, 그 날짜까지 따져봐야 되고 배당 요구, 네 돈 받을 거 있는 거 법원에 다시 신청해. 이제 경매가 진행됐으니까 네 얼마 받을 건지 그거 나한테 얘기해줘 라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정상적으로 했느냐, 이 세 가지만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법원에서는 경매 비용과 당해세 기본적인 부분을 공제하고 이 임차인에게 가장 먼저 배당을 해준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전입이 2013년 11월 29일이라서 대항력이 있어요.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죠. 자, 그런데 만약에 가압류가 지금 보면 2015년 7월 13일이잖아요. 7월 13일 날에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근데 확정일자를 갖다가 2015년 12월 1일 날에 확정을 받았어. 2013년 11월 29일에 전입을 해놔놓고 한 2년 뒤에 받았네, 확정일자를. 이런 경우에는 배당을 해주는 우선순위가 기술보증기금이 먼저 되고 그 다음 이 확정된 순서대로 이 등기 접수일자 혹은 권리가 발생하는 일자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준다는 겁니다. 이 확정일자 기준으로 순서를 정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빨라야 최소한의 법원에서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당, 이 배당은 무조건 해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 안에 배당 신청을 안 하면 돈을 못 받아요. 특정한 몇몇 경우를 빼고는. 그냥 복잡하니까 무조건 배당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임차인인데 내가 경매를 넣은 사람이야. 그런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임차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임차인이야. 경매는 다른 사람이 넣었어. 그냥 나는 순수한 임차인일 뿐이야. 이런 경우 배당 요구 종기일 해당 날짜 이내에 배당 신청을 안 했거나 혹은 종기일보다 늦게 배당 신청을 한 경우는 배당을 아예 못 받는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권리는 확정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라야 되고요. 그리고 배당 요구도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해야만 된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드렸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다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노모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21년 1월 20일인데 18년 1월 9일이죠. 전입이 빠르니까 대항력은 있습니다. 그죠? 자, 확정일자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네요. 전입과 동시에 확정을 한 겁니다. 이게 일반적이죠. 자, 그리고 배당 요구한 거 20년 2월 5일이네요. 자, 배당 요구 종기일이 21년 4월 6일이니까 배당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법원이 배당을 해준다. 보증금 4,500 이내. 자, 이해되시죠? 자, 또 다른 사례 한번 더 볼까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황모씨 같은 경우는 임차인인데요. 점유관계가 미상이랍니다. 특별히 권리 신고도 안 하고 현장에 갔더니만 사람도 못 만나고 누군지 모르겠다. 세대 열람 내역상에는 황모씨가 있었고 이게 가족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확인이 안 되고 전입은 되어 있는 경우, 또 현장에 갔는데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름은 가르쳐 주는데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냐니까 묵묵부답인 경우, 이런 경우에 이렇게 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전입 보니까 2001년이에요. 말소 기준 권리가 2013년이죠. 대항력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항력은 있다고 돼 있고 보증금하고 월세는 본인이 권리 신고도 안 해. 현황 조사 갔더니만 본인이 얼마라는 얘기도 안 해. 심지어 만나지도 못해. 전입세대 열람해 보니까 이 사람이 전입되어 있기는 한데 정보가 없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확정 배당도 안 했어. 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탐문을 해야 돼요. 주변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문이 잠겨 있거나 누군가가 점유를 하고 있어도 답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주변인에게 물어도 보시고 관리사무실에 아파트 같은 경우 좀 물어도 보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가족인지 누군지 탐문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추정을 해볼 수는 있어요. 만약에 이 임차인이 황모 씨가 내가 정상적인 임차인, 임대차 계약 맺고 정상적으로 전입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전입은 당연하고 확정 신고도 하고 배당 요구도 하겠죠. 그죠? 근데 요런 게 안 돼 있다면 단순 전입자, 이해관계인, 가족, 친지 요런 관계인 경우가 많죠. 물론 그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는 있지만 확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찌됐건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임대차 관계가 아닌 전입 시점만 빠른 대항력 있는 현 채무자,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인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 점유관계 조사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현장을 방문했더니만 폐문부재로 안내문을 우편함에 그리고 현관 출입문에 이제 고지했는데 소유자도 답이 없고 이 전입세대 열람되어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당사자도 연락이 없고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가 이제 진행되는 동안 6개월, 길게는 1년인데 그 동안에 법원에서 등기도 여러 차례 갈 것이고 현장 조사도 갈 것이고 여러 가지로 해당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응대도 없고 점유도 안 하고 있다면 그리고 권리 신고도 안 했다면 크게 문제없는 가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임차인인 경우가 임차인이 아니죠. 전입되어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자, 보시게 되면 주민등록상 동거인 황모 씨가 존재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실제 점유 여부 및 임차인인지의 여부 또한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 관계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해당 물건에 대해서 입찰하는 당신이 한 번 더 알아보시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조사하는 방법도 저희가 다음에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임차인에 대한 그런 예시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예시들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린 겁니다. 자, 강의가 길어지네요. 1부 강의는 그러면 여기서 하고요. 제 9강, 2부 강의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